여기 보이는 두 분, 잘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한 분은 시진핑 주석, 또 한 분은 영국 찰스 왕세자입니다. 나이 차이는 1살이지만 보이는 모습은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듯 머리카락은 힘있고 젊어 보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오른쪽 사진이 수술 1년 후 모습입니다.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발 이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발 이식은 모낭 채취 방법에 따라서 절개법, 비절개법이 있습니다. 심는 방법에 따라서 식모기를 이용하는 방법, 슬릿을 만들어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개법은 뒷머리 준비, 떼기, 봉합 후 모낭 분리사가 모발을 모낭 단위로 분리하여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비절개법은 전동기구를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뽑거나 아타스 로봇을 이용하여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입니다. 절개법은 이식되는 모발의 개수가 많고 손상되어 버리는 모발이 적습니다. 생존율이 좋고 수술 시간이 짧으며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절개 방법의 단 하나의 단점은 수술 후 뒷머리에 한 줄의 흉터입니다. 두피가 아주 팽팽한 분에게 과도한 양을 떼면 이렇게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 흉터가 크게 생긴 경우 시간이 지나 두피가 조금 부드러워지면 교정을 해서 표시나지 않는 흉터로 만들어 드립니다. 상처가 너무 크게 보입니까? 다른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흉터만을 남기고 수술이 가능합니다. 혹 이보다 더 큰 흉터가 생기더라도 뒷머리로 덮어지면 티가 나지 않습니다. 비절개법은 수술 흉터가 없고 통증이 적다고 말합니다.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더 빠르고 생존율이 좋다고 하며 붓기와 불편함이 적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비절개는 흉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아주 중요한 내용인 옮겨 심는 모발의 개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법의 가장 큰 단점인 한 줄의 흉터를 비절개에서는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로와 세로에서 하나 건너 하나씩 뽑아야 합니다. 즉 4개당 1개의 모발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줄에서 모발을 채취했을 때와 같은 개수를 채취하려면 바로 4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2개 건너 하나씩 뽑게 된다면 9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 후 심은 모발이 잘 유지되려면 평생 빠지지 않는 안전지대에서 모발을 옮겨야 하는데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실제 안전지대의 크기는 168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5,000개의 모발을 옮기기 위해서 절개는 50제곱센티미터만 있으면 되지만 비절개는 그 4배의 면적 200제곱센티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 같은 개수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지대를 넘어가는 잘못을 하게 되고 안전지대 내에서 취하면 개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같은 개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더 넓은 면적에서 모발을 뽑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절개 시술 시 마취 범위가 절개의 최소 4배는 되니 같은 수의 모발을 심는다고 하였을 때의 통증은 절개가 적으면 적었지 더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절개는 기구를 이용해야 해서 삭발을 통해 모발의 길이를
2에서 3mm 정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삭발을 해야 하므로 사회 복귀는 느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인 모발의 손상이 모발 이식 결과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상이 일어나면 심어둔 모발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삭발 후 모발을 채취하게 되면 삭발 전 모발들보다 모낭 방향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을 잘못 보고 채취하면 모낭에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대로 방향을 판단해 펀치를 하면 모발이 만들어지고 자라게 해주는 부분, 즉 뿌리 부분이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비절개로 모낭을 채취해서 완전히 절단된 모낭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비절개를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3개짜리 모낭입니다. 이런 경우 채취하는 모낭의 개수가 적어도 모발의 개수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이런 경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발을 채취하는 펀치의 크기가 모낭의 폭보다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낭 주위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납니다. 펀치를 큰 것을 쓰면 모낭을 보호할 수 있지만 출혈이 많아서 수술이 더 어려워지고 작은 점 같은 흉터가 두피에 조금 더 넓게 생기므로 흉터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잡아당겨지는 손상입니다. 펀치로 무나 당근 뽑듯이 뽑게 되는 것 또한 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발의 밀도상 뽑으려는 모낭은 잘 뽑힐 수 있으나 주위의 모낭들이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채취된 모발의 모낭 사진입니다. 위쪽이 모발이 생성되는 모구와 모유두가 지방 조직에 의해서 잘 보호된 모낭의 사진인데 뿌리 부분이 잘 보존된 나무처럼 모낭도 잘 보호되면서 분리돼야 성공적인 수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느 나무가 더 잘 생존할 것 같습니까? 저는 뿌리 부분이 잘 보존되어서 옮겨 심어진 왼쪽이 한결 더 잘 생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왼쪽은 절개로 분리된 모낭, 오른쪽은 비절개로 뽑은 모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흉터가 생기면 주위의 조직이 당겨져 오는 반흔 구축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비절개로 해서 작은 반흔이 여러 개 생기면 조직의 변위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3번째 수술이 어려운 것입니다. 절개의 경우에는 상처가 한 줄이므로 그쪽 방향으로만 주위 모낭들이 당겨옵니다. 그러니 재수술을 할 때는 당겨지는 방향을 예측하면서 절개, 두피를 분리하고 눈으로 보면서 모낭을 분리하므로 모낭의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와 분리사들이 하는 절개 시술의 모발 생존율은 90% 정도 됩니다. 비절개도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 수치에 의구심이 듭니다. 수술 후 붓기와 불편함은 후두 채취가 아닌 이식 부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와 비절개 모두 불편함은 같습니다. 비절개는 의사가 뽑고 심고를 반복해서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절개 수술에 드는 시간은 당연히 더 많이 걸리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 의사는 더 피로하고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절개는 두피를 떼는데 3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분리사가 모낭을 분리하는 동안 의사는 쉴 수 있습니다. 분리가 되었을 때 의사가 모발을 심습니다. 그래서 절개는 많은 개수의 모발 이식이 가능하고 모낭의 손상이 적어 생착률이 높습니다.
2차 수술이 더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짧아 수술비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비절개 방법에 전혀 장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두피가 딱딱하거나 절개로 1, 2차 수술을 한 경우 두피에 탄력이 없으니 절개를 해서 충분한 모발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적은 개수의 모발만 필요한 경우에도 비절개가 유리합니다. 또는 비절개와 절개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들으시고도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는 비절개 수술이 적용이 됩니다. 다른 부위 이식 수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라인은 조밀한 밀도가 중요하므로 모낭의 생존율이 높은 절개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눈썹과 무모증은 심을 때 모발의 방향과 컬을 정확히 맞추어서 심어주어야 하고 모낭염이 생기지 않게 해주어야 하므로 삭발을 해서 짧은 머리카락을 심는 비절개보다는 절개법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덜 좋은 결과를 감수하고 한 줄의 흉터가 없는 비절개 시술을 선택하는 것과 한 줄의 가는 흉터를 감수하고 이 정도의 결과를 얻는 절개법을 선택하는 것. 즉, 절개와 비절개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선택이 좀 더 쉬워지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